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내일 장 대비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네, 그럼 MBN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 1, 2, 3위에는 반도체 대장, 인터넷 대표주, 게임주가 자리를 했고요. 또 조선주, 2차 전지도 랭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해서 여행주, 코로나19가 또 자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까지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검색 키워드에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준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종목 카카오가 1.18% 빠졌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어제와 동일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1위는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매니저님 오늘은 1.52% 정도 올랐더라고요.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SK 최태원 회장과 또 김부겸 총리 회동 소식으로 이렇게 오늘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혹시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소식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뉴스는 봤는데 네.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금 회사 분할 SK텔레콤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 중심에 서 있고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그런 멘트들이 있는데 사실 업황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큰 회사가 누구 만났다고 해서 더 가고, 네. 그게 아니고, 계속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든 또 그대로 가든, 글로벌한 그런 질서들이 변화하든, 또 탈중국화가 더 가세하든, 또는 세지든 약해지든,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수익성이 높아지면 결국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벤트에 오른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된 종목은요, 바로 크래프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게임주 크래프톤이 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음 달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기대감에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매니저님께서는 내일장에 이 크래프톤 고 의견이신가요? 스탑 의견이신가요? 네, 이 종목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기관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더라도 나름대로는 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그동안에 신규로 등록을 하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등록했던 시절에 가격을 하회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목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것은 역시 나와 있는 신작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고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크래프톤 지금 사도 돼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당분간 모멘텀이 아직은 좀 더 유효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고 의견 드렸다고 무작정 들고 가자 존버하자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 익절 라인이나 스탑러스 라인을 명확하게 좀 짚고 좀 타이트한 관점에서 수익률 관리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크래프톤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당장에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의미에서 내일장에서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보호 예수 물량 출회에 따른 저희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혜수가 나올 때까지 또 이벤트랑 묘하게 겹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뉴스에 안 팔아도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아무튼 주도주에 대한 컨셉 자체는 좁게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오늘 펄어비스 이런 종목 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종목은 타이트한 그런 관점에서 가시는 전략이 좋고 보혜수 이벤트하고 아마 신작 이벤트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뉴스에 팔아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작 출시 바로 직전일 정도 전후 언저리에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와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5.07%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니저님, 이 한국조선해양이요, 또 대표적인 조선주로도 꼽히고 있잖아요. 네. LNG 추진 석유화학선 수주 소식에 상승했고 또 오늘 조선 업체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뭐 이쪽 섹터는 기본적으로 워낙 약세 수혜주이고요. 그다음 과거에 우리 조선주들은 유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강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약세 흐름 기조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원화는 계속 약세를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유가가 좀채로 꺾이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던 석탄을 글로벌 탈탄소화 기후회박의 그런 여파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결국 유가를 포함한 가스가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이 중동에서의 어떤 발주라든지 이런 그 수주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NG가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석탄을 대체한 그런 에너지로 속하기 때문에 LNG선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조선업체들의 호재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전 세계가 탈중국화라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사실 뭐이 저희 마켓쉐어 조선 산업의 마켓쉐어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수주가 뭐 계속 좀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LNG선 이후 흐름부터는 한국의 거의 이 조선 시장에 대한 뭐 독식이 기대되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뭐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또 기대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한국조선해양은 단기적으로 내일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이렇게 조선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원화 약세라고 하는 포인트하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LNG가 가장 큰 수혜를 또 에너지 그 화석 연료 쪽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LNG 선을 만드는 한국의 경쟁력이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 상승 흐름은 중동 쪽에서의 발주를 늘리는 요인이니까 이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김동우 매니저님과 의견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된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78%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죠. 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 전해질 생산 기술 개발 소식에 오늘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소위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고요. 대시세 관점에서 보면 이제 5년 이상 상승했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확률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대시세 고점을 뭐 2달 전에 친 종목도 있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찼던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시세 고점을 확률적으로 터치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조정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주전자 재료 혼자 뭐 모든 소위 2차 전지 섹터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서 어쨌든 이 종목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타이트한 익절을 꼭 당부를 드리고요. 섹터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고 섹터 자체가 중장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쪽에 뭐 개별 재료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호재에 대한 해석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관련해서는 내일 스탑 의견 주셨고요. 또 타이트하게 한번 익절하는 그런 대응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테슬라 LFP 이슈가 국내 2차 전지 랠리에 좀 제동을 걸까요? 지금 많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슬라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들보다는 중국산을 좀 많이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당연히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가 확률적으로 대시세 고점을 치게 되면은 나오는 재료 하나하나마다가 호재가 나와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은 아니지만 뭐 몇몇 종목들은 제가 한 10개월 동안에 10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 이런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기간 조정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이제 대시대 고점 목표치 터치하면 3개월 이상 조정, 길게는 이 6개월 이상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 폭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배터리 하다가 상당 기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주식은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는 어깨 이상에 와 있다 이렇게 봐서 추가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주식은 트렌드가 이제 메가 트렌드나 이런 것도 초기에 깨어난 타이밍에서는 적극적인 진입을 하고 비중을 많이 가도 좋지만 이제 꽃이 필 대로 피고 이제 열매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을 때는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그게 또 현명한 전략이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와 관련해서는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어깨 위쯤 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 위치한 노랑풍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9.82%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여행주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의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오늘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게 좀 단기적일까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 오랜 기간 동안 반영이 됐어요. 올해 1, 2월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수출주가 안 가고 우리 지수가 횡보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내수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종목별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려갖고 정고점 근방에 가면 이게 모돌이에요. 땡겨갖고 이제 팔아먹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8,000원에서 18,000원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만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종목이 거의 18,000원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란풍은 저 밑에 있었어요. 거의 한 8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됐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건 노래 부르는 자리 정도. 그리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 발표가 되는 자리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노랑풍선은 내일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를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섹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단은 말에 속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사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도 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도 이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나 이런 부분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가를 상투에 걸리는 거는 연초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손주에게 물려준다고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물려가지고 한 30% 손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서너 달 전부터 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마스크 안 쓰고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이게 뭐 새로울 거 없고요. 이미 날띠 낡은 이슈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70%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위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는 자리는 거꾸로 보면은 이미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반영이 됐다. 한 90% 정도는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서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노란 풍선의 경우에는 요즘에 뭐 물론 해외 그 소위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또 예약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일단 숫자가 나와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숫자가 나와서 실적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랑 풍선과 관련해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이름들은 이제 조금 지난 트렌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스탑, 대주전자재료, 노랑풍선, 이수앱지스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의견 알아봤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니저님께서 내일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종목들 2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원전 유턴 수혜주라고 오늘 키워드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죠.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한전기술이요. 네네. 지난주에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한전기술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봤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잘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가져오신 게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그게 또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네, 뭐 오늘 더 갖고 왔다는 것은 더 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 빅트렌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잘 갔던 2차 전지들이 사실 지금 한전 기술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2017년도 중반 정도 언저리 됩니다. 근데 그 2차 전지들이 지금 달려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도 5배, 뭐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가 전환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어떤 이 메가 트렌드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해외 부문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원전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해외 수출길이 막힌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오늘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이 강한 것이 뭐 이집트의 수주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은 지난 주말에 바로 이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체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코 원전 발주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8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있는데 이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회사가 있어요. 수주는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 왜 극비 회동을 할까요? 저기 CPI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코의 이 원전을 추진하는 기구예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전을 직접 소위 엔지니어링하고 만들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럴 기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동구권에 수주를 해도 실제로 그것을 건설하고 운용하고 하는 것은 한국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여기 보세요. 몰래 그것도 지난 주말에 와서 했다고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동구권의 수주가 일어나면 폴란드라든지 또는 체코라든지 조금 전에 보셨던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그 국가들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진행이 되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은 뭐 그런 얘기하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그죠? 그 과자는 누가 먹습니까? 바나나는 사람이 또는 그 돈은 소위 사람이 챙기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미국이 수주를 하든 또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라든지 UAE라든지 추가 발주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직접 수주하는 거고요.
동구권은 미국이 수주를 해서 우리가 거기 하청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나쁘게 보실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이나 건설 수준, 운용 수준이 세계적이고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원전에 대한 그 글로벌 투자가 늘어나면 많은 부분이 우리 수주로 몫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아무튼 원전 발주 나와서 미국이 수주했든 우리가 수주했든 전부 우리 기업들의 몫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전기술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목표치는 지금 뭐 종가의 진입을 일단 하는 걸로 보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 잠깐 보시면은 뭐 목표치를 그래도 잡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고가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자리 제가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소개드렸었던 거거든요. 6만 원 하단에. 근데 지금 벌써 8만 원 가까이, 7만 원 넘어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1차 목표치는 지난번에 목표치는 8만 원 드렸거든요.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10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대략 6만 5천 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원자력 기술력이 이 정도라는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전기술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일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한류 확산과 위드 코로나입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연초에도 소개드려서 제가 소개드린 이후에 한 100%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점치고 많은 조정을 보였다가 드디어 다시 오릅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동서입니다. 네, 동서. 네, 뭐 제 동생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동서라고 하는 종목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로 유명한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윗 코로나 어쩌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소외됐었지만은 탄탄한 어떤 그 실적 기반하고 또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한류의 이 흐름은 드디어 우리가 아시아를 완전히 넘어서 글로벌리 소위 우리의 그 시장을 문화 콘텐츠 시장을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노래, 또 옷 이런 것들,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동서는 커피 믹스를 포함한 뭐 관련한 인스턴트 커피들을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 유명한 종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음식료 종목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바로 동서.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차트에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오늘 동서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콘텐츠부터 뷰티, 푸드까지 한류 종합 선물 세트 K 박람회 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 하시죠. 저희가 이 전통을 중시하고 또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그야말로 누구처럼 싹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이 전통과 문화들을 좋은 점만 살려서 유지해오고 발전시키는 그런 흐름이 결국 이제 전 세계인들의 어떤 입맛이나 그들의 어떤 선호에도 소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문화와 음식 이런 음식 또 여기 보시다시피 뷰티 또 이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한류 컨텐츠 한류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두꺼운 얼음을 깨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깨게 되면 지속해서 그 얼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이 우리 한류 제품들의 글로벌 소위 확장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차트 잠깐 보면서
해서 매수가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의 거래가 이제 되면서 거래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이 올라온 34,800원인데요. 일단은 기본 목표치인 뭐 정고점 정도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이 정도 거리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 한 5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1차 목표치는 4만 여기 있기 때문에 42,000원 정고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내일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동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류 소비재인데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 3만 원의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김노우 매니저님과 함께 내일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준비되셨나요, 매니저님? 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화솜 유튜버 아이디 목화솜님이십니다. DMS 매수가 7,860원이고요. 현재가는 6,290원입니다. 비중이 조금 높아요. 30%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 DMS도 과거에 이제 사실 이 종목은 뭐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그런 시각 장비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전체적인 어떤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빅트렌드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이 차트가 지금 주봉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 종목이 좀 고가를 넘어가서 여기서 올라올 때는 이게 왜 올라왔냐면은 이게 풍력한다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뭐 풍력 관련 종목들이 가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반등을 하면 반등하는 대로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탈중국화라고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의 경우에 탈중국화라는 흐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생산 기지를 줄이고 소위 유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피해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도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 6,000원 정도가 이탈하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의 목표치도 많이 못 드려요. 7,000원 이상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 여기 6,000원에 부러지게 되면 여기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MS와 관련해서는 손절가 6,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7,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탈중국화 흐름 한번 잘 대응해 보시고 살펴보시라는 점까지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님께서 삼성전기 보여주셨어요. 삼성전기가 지금 매수가가 17만 5천 원이고 현재가는 15만 5천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때 저점 매수 전략으로 좀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 빠지면 더 사야지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새로운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요. 올랐다가 빠졌으면 이제 이게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차라리 그만한 현금이 있다면 제일 잘 나가는 종목 섹터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섹터를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뭐 반등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니까 대략 빠질 만큼 좀 빠진 상태라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이 종목 사실은 저 밑에서 보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술적 반등에서 팔면 될 것 같고요. 대략 17만 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한계점은 손절은 15만 원 이탈하면은 사정없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승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손절가 15만 원 선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또 17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한다면 또 그때도 매도를 하시라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삼성전기처럼 빠진 종목을 사기보다는 좀 트렌디한 종목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11만 6천 원이고요. 현재가가 8만 6,600원입니다. 다 비중은 5%예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소위 종목 진단을 해도 이제 마음에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신 없는 종목은 진짜로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지난 12월에 대상투를 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제가 김동호 매니저가 생각하는 대세 목표치를 터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익절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셔야 됩니다. 주도주 바뀌면 고생 많이 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1월 달에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에요. 이게 대세 목표치를 터치한 것 같으니까 좀 비중 줄이시고 타이트하게 익절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빠져 내려와서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당시에 여기 17만 원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반토막 났죠? 대세 목표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조정하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하방 일선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5%밖에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반등이 나오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반등의 한계점은 10만 원 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9만 한 3, 4천 원 정도 전후면은 반등 목표치. 손절은 이거 8만 5천 원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여기가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이런 바이오주들이 2014년 이후부터 거의 5, 6년 동안 대시세를 냈고요. 5, 6년 동안 이 저점에서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스케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점에서 대략 뭐 5배,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5년간 상승한 이후에 상투를 치고 이제 대시세 목표치를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종목들, 뭐 아주 최고의 종목들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조금 트렌디하고 이런 종목들은요. 고점을 치고 반토막 난 다음에 횡보 등락을 하다가 다시 또 거기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이 종목은 추세가 무너진 종목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5% 정도면 사실 뭐 손실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30%이지만은 5% 정도면은 공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섹터, 특히 싱싱한 섹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바이오가 시작한 게 2014년대 연도인데 5살이면 주식으로 5살은요 5년 상승한 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둘 지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제 판단은 한 30살은 넘은 거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크잖아요. 저도 크고 싶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30 이후에는 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보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라 봐도 무방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KJ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조일 알미늄 매수가 2,819원이고요. 현재가는 2,440원입니다. 비중이 무려 65%나 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수익 났을 때 좀 잘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2,600원이면은 최근에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셨으면 여기서 팔았겠죠,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났다가 밀렸을 때 더 사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이 조일알미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사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들 고점과 똑같은 대세 고점에 걸렸어요. 최소 3개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빠지면서 조정을 하던 등락을 하면서 조정을 하던 어쨌든 조정은 앞으로도 이제 뭐 조정받은 한 달인데요. 앞으로도 2-3달 정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절 라인 오늘 저가를 지나는 자리 2,200원 드리고요. 반등 한계점은 2,6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로는 2,200원, 반등 라인은 한 2,600원까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3주 전에 여러분들께 다 무방에 오신 모든 회원님들
10%씩 세 종목 사십시오라고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기술, 한전산업, 일진파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목들 다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들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글로벌 정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11월 달에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요. 기후회복 당사국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원전 트렌드가 시작돼요. 그런 면에서 원전 갖고 있는 분들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김동훈 매니저는 지금 일진파워 150% 수익 났다는데 나는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5시 무료 방송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5시 김동호 매니저 무료 방송 꼭 기억하시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